자, 30번 어휘 문제였어. 이거는 원문제가 이렇게 옆으로 뉘어놓은 단어 있지, 이런 거. 이런 게 원래 문제로 출제됐던 부분이니까 그걸 고려해서 보자. 자, 일단 얘는 구조 자체가 물어보고 대답을 해. question, answer. 이제 여기 물어보고 대답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또 뭐, 이 물어본 부분이 인과관계이기도 해요. 뭐 결과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원인이기도 해. 대답 부분이 that's because 이렇게 되잖아요. 이걸 기준으로 이렇게 나눠보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일단은 크게 먼저 봤을 때는 이런 식이고 그 다음에 이 대답을 한 부분하고 그 다음에 보충 설명 있는 부분 있지? 이 부분은 특히 이제 대답에 계속 이어지면서 problem이 돼. 문제. 그래서 여기 해결책, 솔루션을 조금 뭐 나눠서 끝까지 이런 식으로 물어보고 대답하고 문제 제기하고 해결책 주고 이런 구조로 보면 되겠다. 한번 내용을 볼게. 자, 너는 do you sometimes feel like 뭐처럼 느끼니지? You don't love your life. 너가 너의 삶을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지? 내 삶은 별로야. 뭐 이렇게 느껴지냐는 얘기야. 부정적으로. like 이것도 역시 접속사야. 마치 뭐뭐처럼. 뭐, 내면 깊은 곳에서지. deep inside. something is missing. 뭔가가 잃어버린 것처럼 아, 나는 뭔가 부족하다. 나의 삶은 별로다. 뭐 이렇게 느껴지냐? 이거 자체로 사실 어떻게 물어봤지만 문제이기도 하겠지. 그건 왜냐하면 대답, 원인. We are living someone else's life. 많이 하는 말이긴 하지. 우리는 누군가 다른 사람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래. 그럼 사실 이것만 봐도 너의 삶을 좋아하지 않는 이유는 타인의 삶을 살기 때문이잖아. 그럼 너의 삶을 좋아하려면 마지막 결론은 그거거든. 너 자신의 삶을 살아라. 그 얘기야. 그래서 우리는 보충 설명, 타인의 삶을 산다는 거에 대한 allow other people, 허락해 타인들이 to influence our choices, 우리의 선택에 영향을 주도록, 즉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는 걸 허락을 우리가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we are trying to meet their expectation, 그들의 기대에 맞추려고, 즉 충족시키려고 기대를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타인의 기준을 두고 타인이 우리 선택에 영향을 주게 하고 타인의 기대에 맞춰서 살려고 한단 말이야. 즉 타인의 삶을 사는 거야. 그러니까 불행하다 이거 아니니? 자, 그래서 여기까지 내용은 이해되지? 그렇게 타인의 삶을 살아 불행해 이렇게 된 거야. 자, 그 다음에 social pressure is deceiving. deceiving은 우리 앞에서 선택지에서 사기치는 기만하는 이라는 deceptive란 거를 한번 보여줬었잖아. 즉 동사 deceive 속이다의 ing니까 형용사 즉 분사가 된 거야. 그래서 사회적 압력이라는 건 막 속인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기만적이다. 무슨 얘기예요? 보충 설명을 보면 우리 모두는 impacted, 영향을 받는다. without noticing it, 그것, 즉 사회적 압박, 압력을 알아차리는 것 없이.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야? 실제로 영향을 주는데 우리는 영향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뭔가 기만적이고 현혹적이다. 해석은 현혹적이라고 해놨더라고. 근데 그 해석보다는 기만적이다가 더 좋을 것 같아. 우리는 모르는데 영향을 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이해를 해보면 될 것 같아. 예를 들어서 나는 뭐 국문학을 매우 좋아해서 국어 국문학과를 가고 싶은데 사회적인 이 압력이라는 건 야, 거기 가서 밥 벌어 먹고 살겠니? 역시 공대를 가야지. 그런가? 나는 정말 국문학이 좋은데 그 공대 공부를 뭐 하려고 엄청 하는 거야. 나는 문과인데 이과로. 뭐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나도 모르게 거기에 동화가 되고 타인들의 어떤 기대감에 맞춰야 돼서 내가 하기 싫은 기하 벡터도 하는 거야. 뭐 이런 느낌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자, 그래서 before we realize 우리가 깨닫기 전에 we are losing ownership of our lives. 우리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걸 잃어버리고 있다는 걸 깨닫기 전에지. 그러니까 ownership은 여기 ship 들어가면 항상 추상명사가 되거든. 주인의식 뭐 또는 주인됨 정도야. 그러니까 우리 삶의 주인은 나라는 건데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거, 어떤 삶의 주권을 잃어버리고 있다라는 걸 깨닫기도 전에, 즉 알아차리기 전에 우리는 we end up ing 결국 뭐로 끝나? ending, 부러워하는 걸로 끝나는데 how other people live, 타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래서 요거는 지울 거니까 따라서 표시하지 말고, 그러니까 알지 못한다는 게 우리가 우리 삶에 주도권을 뺏기고 있는 거, 그거를 깨닫기 전에잖아. 그치? 그래서 이게 사회적 압력이라는 게, 기만적이라는 게, 우리는 사회적 압력에서 다른 잘 사는 사람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의대를 갔어. 뭐 그런 걸 부러워하는 걸로 끝나게 된다. 요게 뭐 그렇게 이 두 문장은 서로 연결해서 이해를 해주면 되겠다고. 그리고 나서 We can only see the greener grass. 요게 이제 속담이 있어서 요게 참 함의가 괜찮거든요. 이 부분. 우리는 오직 더 푸른 잔디만 본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이 더 푸르른 잔디라는 건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걸 얘기하는 거야. Ours, 우리의 잔디는 결코 충분히 좋지 않아. 이렇게 된 거지. 비교를 했을 때 부러워한다며. 더 푸르라는 게 미국 사람들은 다 집에 잔디 마당이 있잖아. 잔디로 이렇게 뭐 잔디 뭐 깎고 뭐 이러잖아. 남의 집 잔디가 항상 더 좋아 보이는 거지, 내 거보다. 속담 밑에 잠깐 보고 갈까? 그래서 영어 속담 이런 게 있다고. The grass is greener on the other side of the fence에서 이 우리 집 말고 펜스 넘어 반대쪽에 남의 집의 잔디가 더 푸르르다. 같은 거라도 남게 더 좋아 보인다.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 그 얘기야. 그래서 함의도 먼저 보고 갈게. 결국 우리는 오직 더 푸르른 잔디, 즉 나보다 항상 더 좋아 보이는 타인의 삶만 동경하게 되고 부러워한다. 그 얘기란 말이지. 그래서 타인들의 삶이 더 좋아 보이는 거야. 우리들의 그것, 즉 우리의 삶보다. 요거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요까지가 문제가 된 거지. 왜냐면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자, 처음에 이게 자신의 삶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타인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고, 즉 보충 설명으로 타인의 삶을 산다는 건 무슨 얘기인가요? 타인이 우리의 선택에 영향을 주고, 특히 삶의 선택이 되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한다, 노력을 한다.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내 삶에 있어서의 나의 선택은 없는 거고 남한테 맞춰서 사는 게 되는 거잖아. 그지? 그 다음에 사회적 압력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사회적 압력은 현혹적이다, 기만적이다. 무슨 얘기냐? 기만적이다 라고 하는 게, 이게 이 사회적 압력에 우리 모두가 영향을 받는다. 영향받음 뭐 없이 깨닫지 못하고 영향을 받으니까 기만적이다. 이렇게 된 거지.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계속 그거야. 타인의 삶을
부러워한다. 이건 순서가 좀 바뀐 거지, 우리가. 우리 어떤 삶의 주권을 상실한 거를 깨닫기 전에 삶을 부러워하는 거지, 타인들의 삶을. 뭐 하여간 그래가지고 이 타인들의 삶을 부러워해서 결국 뭐냐면은 항상 타인의 삶이 더 좋아 보인다. 이렇게 된 거지. 이 두 번째 단락은 여기까지 온 거야. 그지? 그래서 뭐 사실 정리를 해보면 일단 우리가 불행한 거는 타인의 삶을 살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이 어떤 사회적 압력에 의해서 자기도 모르게 타인의 어떤 삶을 부러워해서 항상 타인의 삶을 더 좋게 생각을 하고 비교를 통해서, 그치? 그러니까 사회적 압력이 어떻게 보면 영향을 주는 것도 있지만 뭐 비교라고 하는 거 그렇게 이해도 했다. 현혹적이라고 하면 사회적인 어떤 비교가 현혹적이고 그러니까 비교를 통해서 우리가 영향을 받는 거니까 맥락은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 자, 그래서 이 문장이 위치가 중요하겠지. 이 해결책의 선두 문장이잖아. 자, to regain that passion for life you want. 네가 원하는 이 삶에 대한 그 열정을 다시 얻기 위해서 네 삶의 주인공 네가 되기 위해서 너는 뭘 해야 되냐? 너는 반드시 recover control of your choices. 그래, 처음에 나온 것처럼 너의 선택의 통제권을 되찾아와야 돼. 왜냐하면 아까 여기 나온 것처럼 타인의 삶을 살기 때문인데 타인의 삶을 산다는 건 타인한테 우리의 선택에 영향을 주도록 한 이거잖아. 이 문장. 그러니까 요거를 중간에 뭐 다른 얘기도 있었지만, 그지? 이렇게 해서 해결책을 이게 원인인 거잖아. 그렇지. 내 삶의 선택은 내가 해야지. 남들의 영향을 받으면 안 되지. 이거잖아. No one but yourself. 그래서 벗은 제외하냐? 너 자신을 제외하고 어느 누구도 그러니까 이건 except야. 전치사. 선택할 수 없어. 네가 사는 방법을. 그렇지. 너의 삶은 너만이 선택할 수 있는 거잖아. 여기까지 좋은데 그런데야 또 but 근데 how다 how? 그 다 좋아. 네 삶의 선택, 통제권 가져오는 거 좋은데 어떻게 가져올래 이거지. 그래서 the first step 첫 번째 단계 빠방 to get rid of expectation 타인의 기대를 제거하는 첫 번째 단계는 스텝이 주어다. 이거 전치사구 전면구지. 그래서 이거 동명사 나온 거야. 이거 전치사라. 단수 취급하는 거고. 그지? 동사는. 남의 기대를 제거하고 너의 생각대로, 너의 선택대로 살려고 하는 첫 번째 단계는 뭘 한대요? Treat yourself kindly. 너 자신을 친절하게 대하는 거다. 요것도 다 형광펜을 해보자. 여기 형광펜은 뭐 세 부분 정도 가면 될 것 같아. 물론 이제 요것도 중요하긴 한데, 그린한 라이브레스. 그러니까 타인의 기대감을 없애고, 그러려면은 일단은 너 자신에 대해서 친절하게 대해줘라. 즉, 너 자신을 사랑해라. 왜냐면 우리 건 항상 부족하다라고 풀 죽었고 자신감이 떨어졌으니까 그 얘기 같아. You can truly love other people. 너는 타인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어. 만약 네가 너 자신을 먼저 사랑하지 않으면 일단 나 먼저 사랑하라는 얘기지.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when we accept who we are 우리가 이거지. 우리 자신을 인정을 할 때 타인의 기대에 대한 room, 공간, 여지는 없다. 이건 방 아니야. 야, 그럼 이것도 색깔로 한번 선생님 구분해 볼게. 이게 treat yourself kindly가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자신의 모습을 받아들이는 거고 타인에 대한 어떤 기대의 여지가 없다는 게 결국 뭐 하는 거니? 타인에 대한 기대감을 없애는 거잖아. 그러니까 빈칸이 전체로 다 나오면 좀 너무 길으니까 조금 절반 정도로 줄여서 나온다고 치면 요 녹색 부분은 여기를 근거로 요 빨간색 부분은 여기를 근거로 빈칸 추론도 추가를 해볼게. 여기다가 그래서 빈칸 같은 경우에는 요 마지막 부분
그래서 특히 어디가 좋아요, 쌤? 여기가 좋아. 뭐, 다 기억은 해줘야 되겠지만 마지막 문장 빈칸은 여기 아니면은 여기도 괜찮아. 타인의 기대를 없애는 게 타인의 기대에 대한 공간 여지가 없어지는 거고, 그다음에 너 자신을 친절하게 대해주는 게 너 자신을 인정, 받아들이는 거야. 이해되지? 여기가 마지막 문장이 진짜 토픽 센텐스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진짜 주제문은요. 어디 있어요? 맨 마지막 문장으로 한 문장으로만 알려주세요 하면은. 오케이? 자, 그래서 해결책 부분을 보자. 그치? 그래서 결국은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는 거니? 이렇게 연결됐으니까 마지막 단락 처음 나온 거 결국은 원하는 삶을 하기 위해서는 너의 삶의 선택의 통제권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 그지? 그런데 but how 어떻게 이거잖아. 그래서 즉 선택의 통제권을 회복을 한다는 거를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타인의 기대를 제거하는 거라고 표현을 했고, 그치? 타인의 어떤 기대에 맞춰서 부응해서 살다 보니까 선택권이 없어진 거니까 너를 친절하게 대해라. 그 다음에 요 문장은 패스하고, 그 다음에 너를 친절하게 대한다는 걸 뭐라고 썼어? 여기다가 우리 자신을 인정. 그지? 그러면은 여기가 타인에 대한 기대의 여지가 없어진다. 그치? 요거를 여기다 쓸 걸 그랬다. 여기 이제 타인의 기대 제거. 이렇게 가야겠다. 이제 이렇게, 그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가지고 두 번에 걸쳐서 두 문장으로 표시를 해줬으니까. 자, 됐지? 그래서 일단 요지도 기억을 해줘야 돼요. 그지? 그러니까 자신의 삶을 사랑한다는 게 결국 무슨 얘기니? 자기 삶에 주권을 찾아오는 거지. 내 삶은 내 거야라고 하는 거. 그지? 그래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즉 우리 삶의 선택권, 통제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거나 선택에 대한 통제력 회복하는 건 비슷한 얘기고,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다. 즉 여기서 너 자신을 친절하게 대하는 거다. 그렇게 된 거지. 그래서 뭐 이건 너무 티나잖아. 제목이 타인의 기대를 제거하는 방법, 아니면 너의 삶을 다시 사는 방법, 다시 뭐 사랑하게 하는 방법. 그러니까 how to love도 좋고 live도 괜찮을 것 같지? live your life, your own life 뭐 이런 식으로 좀 추가를 해주면 너 자신의 삶을 다시 살 수 있는 방법 이렇게 돼도 가능할 것 같아. 그래서 제목보다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라는 이 부분을 통한 요지가 더 좋아 보이는데, 그러니까 뭐 제목에서 키워드는 삶을 다시 사랑, 다시 제대로 너 자신의 삶을 선택해서 살 수 있는 방법. 그래서 그건 있는 그대로 너 자신을 받아들여. 뭐 이렇게 보면 되겠네. 자, 그 다음에 하미추론, 더 푸르른 잔디,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거, 그 다음에 글 순서 이렇게 그대로 나누는 대로 네 등분 나눠서 이해를 하면 되겠다고. 여기 펫 있잖아, 그지? 해결책도 두 개를 좀 나눠주고. 빈칸추론 마지막 문장 괜찮아요. 이게 처음 최초 표시는 안 했지만 여기. 자, 이제 31번으로 한번 가볼게. 자, one of the big question. 가장 큰 질문들 중에 하나야. Faced this past year. 지나간 한 해, 즉 작년에 직면된 질문들 중 하나는 faced는 PP요. 그지? 원래는 faced with라고 해야 되는데 그 목적어가 나온 게 아니니까 여기 이제 부사잖아, 부사. 그러니까 직면된 작년에 시간 관련된 말이니까 직면한 뭐 큰 질문 중 하나는 그러니까 뭐대? How to keep innovation rolling. 어떻게 혁신이 계속 굴러가게 만드느냐라고 하는 거네. keep은 문법적으로는 항상 모 형식일 때 목적어 나오고 뒤가 항상 ing만 나오지. 그러니까 투부정사는 안 돼요.
그러니까 혁신이 계속 굴러간다는 게 혁신이 계속 유지되는 걸 얘기하는 거야. 언제 사람들이 working entirely virtually 전적으로 가상 환경이지 가상적으로 일을 하는 동안에 일을 하면서 그러니까 코로나 상황이라서 우리 줌 수업하는 거 원격 근무, 재택 근무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혁신이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만들겠냐? 뭐 그게 이제 작년에 큰 질문 중에 하나였대. 자, 그런데 연결사 역접이 나오네. 그런데 전문가가 말을 하기를 experts say 디지털 work 즉 디지털 작업은 didn't have a negative effect 부정적인 영향을 가지지 않았다. 뭐에? 혁신과 창의력에. 왜 이 디지털적으로 가상으로 일을 하게 되니까 이런 문제가 나온 게 혁신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전문가에게는 가상, 디지털 작업, 원격 근무를 해도 혁신에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흐름도 바꿨고 이게 전문가 얘기잖아. 인용이니까 주제가 된 거지. 그래서 파란색은 계속 이 제한이 있는 가상의 근로 환경을 얘기하는 거야. 그 한계 내에서 일을 하는 것이 pushes us to solve a problem. 우리를 원래 push는 밀고 압박한다 안 좋은 말인데 여기선 좋은 말로 쓰였어. encourage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 장려하는 거지.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도록 장려를 한대. 그러니까 오히려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 제약을 인간은 원래 문제 해결을 하는 걸 타고난 동물이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그 제약을 해결해 보려고 오히려 그전보다 더 많은 창의력, 더 많은 혁신을 사용을 하더라. 뭐 그런 얘기고. 그래서 요 문장이 다 주제문이니까 이거를 형광펜을 다 해보고 색깔을 이렇게 좀 맞춰놨지? 요 마지막 문장도 보면 이 restriction이라고 하는 게 가상 환경에서 어떤 제약이 있는 상태에서 일을 하는 거고 얘가 stretch participant beyond their usual ways of thinking. 스트레치는 느리는 거잖아. 쭉 느리는 거야. 참가자들을 그 가상 환경에서 근로하는 그들의 통상적인 생각의 방식을 초월하는 것이 비욘드 넘어서게 즉 자기 어떤 기존 사고 방식을 넘어서도록 역시 장려를 하는 거고 그래서 결론은 오히려 boosting creativity 창의력을 증진을 하더라. 그러니까 이게 그대로 요거야. 이제 그래서 여기는 원래 빈칸이었는데 원래 빈칸 요 restriction 요거 한 단어거든. 파란색 요 부분에 빈칸을 줬으니 우리는 빨간색 그 반대쪽에 또 다른 빈칸을 생각해 볼 수 있고 여기가 좀 길잖아. 여기를 패러프레이징 하면 여기 충분히 괜찮을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 핵심은 이게 너무 길지 않아요, 쌤? 요거 위에 나온 거잖아. 문제 해결. 그래서 뭐 한다고? 혁신하고 창의력 오히려 도와준다고. 그 내용만 들어가면 되는 거야. 이해되겠지? 그 주제문은 다 나온 상태고 얘는 그래서 뭐 첫 문장은 그냥 도입 준 거고 토픽 센텐스 그냥 준 거지.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다 뭐냐 여기 딱 보면 예시 여기는 보충 설명 그지? 여기 다 예시 이렇게 된 거지. 그 다음에 마지막도 뭐 예시인데 예시의 결론이니까 주제문을 재진술 이렇게 된 거야. 그 빈칸은 뭐 여기나 이 문장 또 다른 빈칸도 괜찮다고 보여주거든. 이것도 하나 더 추가로 써줘. 빈칸 추론. 내용은 쉬워 이건. 그리고 요지도 벌써 나왔으니까 요지 먼저 볼까? 보충 설명 보기 전에. 버추얼 즉 가상의 업무 공간은 요거는 뭐 사실 이렇게 한계를 두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로 그 한계가 이제 혁신과 창의력을 encourage, push, 장려, 독려한다. 제목은 가상 환경에서 일하는 게 오히려 창의력을 증진시킨다. 이제 주제 일단 기억을 해주고 그 다음에 연결사는 여기 이렇게 두 개가 나왔잖아. 연결사를 기준으로 두 개는 보고 그 다음에 어휘, 맥락, 빈칸 추론, 마지막 문장 또 이 문장, 형광펜한 문장들 두 개야. 자, 그래서 내용을 좀 정리를 주제문 부분 한번 하고 갈게.
자, 이게 가상 근무 환경에서 이제 혁신 유지라고 하는 질문이 있었는데, 그런데 파란색으로 해야겠다. 가상 근무 환경은 혁신과 창의력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았다가 되고,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은 여기도 연결사를 하나 넣을 수 있어. 왜냐면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오히려라고 하는 rather 같은 거 있잖아. rather이나 대신에라는 instead. 보통 여기 이렇게 쓰거든.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고 오히려 이 한계가 있는 환경에서 작업을 하는 게 문제 해결을 더 촉진하고 장려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 제한된 근무가 오히려 문제 해결 장려를 하더라. 오케이? 여기까지 온 상태야. 그럼 이제 예시를 한번 보자. 자, overall 전반적으로 virtual meeting platform put more constraint. 이 가상 회의 플랫폼은 더 많은 제한, 제약을 둔다. 그러니까 뭐 limit, constraint, restriction 다 같은 말이야. 요거. communication, 의사소통과 collaboration, 협력에 더 많은 제약을 둬. 뭐보다 face-to-face setting. 이게 반대 개념이지 대면 접촉한 환경보다. 그치? 전반적으로 일반적으로는 그렇다는 얘기야.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요거는 예시가 요거에 대한 거지. 그지? 더 많은 제한, 제약을 두는 거. 그리고 여기에 그 얘기가 나와서 요거 요거 다 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단어가 뭐 리밋, 그러니까 제한, 뭐 한계하면 리밋이라든지 리미테이션, 그지? 그 다음에 이 constraint은 동사야. 뭔가를 제한하다 타동사고, 리밋 같은 경우에는 얘는 명사도 되고 동사도 돼. 리미테이션은 명사고 뭐 제한, 제약 되겠지. 그 다음에 저기 constraint라고 나왔잖아. 여기다 t를 붙이면 이제 명사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제약하다가 restrict 이것도 동사야. 이제 근데 명사는 이렇게 쓸 거. restriction 하게 되면 이게 명사야. limit, limitation, constraint, constraint, restrict, restriction. 오케이? 이렇게 단어 한번 정리를 해보고 왔어.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상의 환경에 좀 더 많은 제약을 두는 거 있지. With the press of a button, 버튼을 누르면이지 버튼의 누름과 함께라는 게 virtual meeting, 가상 회의의 진행자 호스트는 can control, 통제할 수 있대. 소그룹의 사이즈 크기를 브레이크아웃은 브레이크아웃이 분해하는 걸 얘기하는 건데 왜 줌 환경에서도 소집단 소그룹 회의를 또 하나 만들 수 있거든. 그거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버튼만 누르면 사람들 사이즈 그 회의하는 사람들 집단 사이즈 막 조절할 수 있어. 그리고 enforce time constraint 여기도 또 나왔네. 그러니까 시간의 제약도 강요할 수 있어. 원래 enforce는 집행하다인데 여기서는 뭐 force 진짜 강요하다 뭐 이런 의미로 보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사이즈를 통제할 수 있는 거는 이게 제약이 있는 건가 싶긴 한데 어떤 시간의 제한을 둔다는 건 뭐 제약은 있는 것 같기는 하고 근데 오히려 쉽게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손쉽게 이런 제약을 가할 수 있다. 대면 접촉에서는 내가 회의하다가 앞에 5명 있는데 마음에 안 든다고 야, 너 3명 저 방, 2명 이 방
이런 식으로 할 수 없는데 가상환경도 그렇게 막 하면 무례한 거 아니냐?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뭔가 대면 접촉보다는 제약이 더 있다. 지금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문맥으로 그렇게 이해해서 받아들이자고. 다음에 only one, 즉 다시 말하면 이라는 게 있네. only one person, 다시 말하면 보다는 이거는 이제 뭐 열거를 해주는 거라고 봐야 되겠다. 좀 더 구체적인 예시로. 오직 한 사람만 말할 수 있어, 한 번에. 그러니까 이거 열거네, 열거. 그지? 이거는. 뭐 게다가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게 낫겠다. 이건 다시 말하면 화는 아니야, 열거. 이것도 제한이라, 한 번에 한 사람만 말하는 거. 야, 그러면 대면 접촉에서 한 번에 두세 명씩 동시에 말하냐? 그건 좀 그런데. 하여간 뭐, 이 사람은 제한이다, 제약이다, 이렇게 둔 거야. 그 다음에 non-verbal signal, 비언어적인 신호들, 특히 어떤 거, 도우스는 신호들이지, signals, below the shoulder, 어깨 아래에 있는, 화면 아래로 내려가는 비언어적 신호 있잖아. 뭐 손동작, 제스처 이런 거지. 이런 것들은 diminish, 감소한다. diminish는 줄어드는 거, 감소하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뭐 약해진다라고 해놨던데 한글 해석은 뭐 의역을 많이 한 것 같고 진짜 줄어드는 거야. decrease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뭐 약해진다면 뭐 weaken 뭐 이런 말 해도 되긴 하겠지. 그지? 뭐 모월 같은 경우는 less란 뭐 부정이면 긍정적인 어휘는 뭐 이런 반대말 보면 되고 그런 부분은 우리 고르기 시험 문제에 반영은 다 해놨어요. 다음에 좌석 배치 또 뭐 게다가 Seating arrangement, 좌석 배치는 assigned 할당된다. 플랫폼에 의해서, not by individual, 개인에 의해서가 아닐까. 자리 배치도 플랫폼이 알아서 해주는 거지. 이런 오프라인에서 사람이 직접 뭐 의자 놓고 이렇잖아. 그렇지 않다는 거지. 그러네. 줌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내가 임의로 순서를 바꾸고 이렇게는 못했던 것 같아. 그리고 visual access to other, 타인에 대한 시각적 접근도 또 제한될 거다. 각각의 참여자 스크린 사이즈에서 그치 내가 화면이 폰이냐 뭐 커다란 뭐 30인치냐에 따라서 그 시각적으로 타인을 바라볼 수 있는 것도 달라진단 말이지. 오케이. 그 사이간 제한이 더 있다. 실제보다 협력하고 소통하기가 좀 어렵다. 그런 얘기잖아. 그런데 위에 나오는 이런 제약들이 아까 나온 것처럼 오히려 창의력을 증진해 준다. 왜? 인간은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는 속성이 있으니까. 이해되지? 자, 그래서 여기는 보면 일반적으로는 이 가상 환경이 대면 환경보다 더 제약이 많다. 뭐 이 정도로 하자고. 의사소통, 뭐 협력에 있어서. 그래서 여기에 이제 예시가 엄청 뭐 여러 개가 나온 거 아니냐? 근데 사실 이런 거는 있잖아. 이게 이제 뭐 우리가 무관한 문장 같은 거를 생각했을 때 1번, 2번, 3번 정리해봐 라고 선생님 앞에서는 얘기했지만, 그치? 이거를 사실 이 디테일한 거를 특히 예시 부분 있잖아. 이거 다 일일이 뭐 정리를 해주면 좋긴 하지. 뭐 예를 들어서 처음에 나오는 거는 사이즈 조절할 수 있다. 그 시간도 뭐 크기, 시간, 뭐 비언어적 신호, 좌석 배치, 시각적 접근 이런 거 다 쓸 수는 있지만 큰 의미는 없다고. 전체 주제를 알았으니까 이거 단어만 알면 되잖아. 읽을 수만 있으면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거는 전체 흐름 판단할 때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겠고 그냥 이렇게 날리면 되겠고 하여간 여기에서는 이게 지금 더 제약이 많다라는 예시가 나온 거고 가상 환경이 그래서 마지막 그러한 제약들은 이렇게 된 거지. 위에 나오는 여기 제약이 있었을 거 아니야. 이런 제약들은 일반적인 사고방식을 넘어갈 수 있게 일반적인 사고방식을 탈피. 그래서 결국 창의력 증진 가능하게 한다라고 하는 제약들이 창의력 증진. 이렇게 된 거지. 그 위에랑 맞추게 되면 이런 제한된 근무 문제 해결.
일반적 사고방식 탈피. 그러니까 요게 요 부분이었고 요게 요 부분이었던 거지. 그지? 내용은 중간에 예시가 사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신경 써서 이 구조 판단할 때는 확 날아가니까 되게 간단한 거야. 작년에 가상환경 문제 됐었잖아. 혁신 계속 되냐고. 그런데 전문가가 괜찮다네? 왜? 오히려 제약이 있는 상태에서 일하는 게 문제 해결을 더 장렬해져서 창의력이 좋대.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상환경 제약들이 쭉 나왔고 그런 제약들이 오히려 나중에 창의력을 증진한다. 가 되는 걸로. 오케이? 자, 32번이야. 얘는 뭐 경제 얘기인데 그 해석만 잘 되면 될 것 같아. 자, the law of demand, 수요의 법칙은 우리 수요와 공급할 때 demand가 수요고 supply가 공급이지. 뭐 여기도 나오지만. 자, 그러니까 수요의 법칙은 뭐냐면 the demand for goods and services. 요것도 이렇게 전면 보니까 주어는 demand다. 동사는 단수야. 문법도 한번 여기다 어법도 뭐 챙겨볼게요.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추가를 좀 써봐. 제품하고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한다. 뭐 할 때? 가격이 fall, 떨어질 때. 그지? 값이 싸지면 수요가 더 늘어난다. 더 많이 사서 사용을 한다는 얘기야. 그게 수요의 법칙이야. 소비 뭐 공급의 법칙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리고 또 demand falls, 수요가 떨어져. 가격이 올라가면 비싸니까 좀 덜 산다는 거겠지. 자, 그런데 기펜 굿즈, 기펜즈라는 게 있는데 기펜 상품이지. 얘네들은 특별한 유형의 프로덕트 제품들이래. For which 그것에 대해서 traditional law of demand, 전통적인 수요의 법칙이 does not apply, 적용되지 않는. 문법이 이게 좀 괜찮거든? 여기 이제 여기 우리가 아까 문법 요것도 하나 봤다면 요거 얘기하는 건데 원래 그 apply for가 적용하다 적용되다란 말이야. 그래서 이 전치사 이 for이 요 자리에 있어도 되잖아. 그지? 그래서 학교 시험을 낼 때는 이게 원래 for 위치였는데 여기를 위치라고 딱 해놓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 모양 아니었잖아 되는데 선생님이 치사하게 이 뒤에를 이렇게 apply for 이런 식으로 for를 요거를 요 뒤로 옮겨놨어. 그러면 이 위치가 맞는 거라고. 이해되겠지? 그리고 이제 문법적으로 설명을 하면 for 위치는 전치사 관계대명사는 전면구 수식어니까 뒤에 따라 나오는 관계대명사절 구조가 완전하다고 하는데 그럼 이 apply가 자동사로 완전하다는 거면 이게 apply가 어딘가에 적용하다 하면 apply for라는 걸 쓰는 전치사랑 붙어서 썼던 거니까 이 단어 자체 원래 알고 있었어야 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얘는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다고. 두 가지 가능성. 이것도 괜찮아요. 이거 두 개. 문법으로. 자, 하여간 내용은 다시 뭐였어? 기펜제는 전통적인 수요의 어떤 법칙에 적용받지 않는 특별한 유형의 제품이다. 무슨 얘기냐면 instead of switching to cheaper replacement, 더 값싼 대체물로 전환하는 것 대신에 소비자들은 demand more, 더 많이 소비하는데 기펜 굿즈, 기펜제를 가격이 increase, 올라갈 때. 그러니까 이게 보통 전통적으로는 가격이 올라가면 더 값싼 걸로 대체 상품을 소비를 하니까 그 상품 자체는 소비가 줄어들어야 되지 않냐고. 그럴 수 있지.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특정한 시기에 뭐 밀가루 값이 많이 올라갔어. 그래서 빵값도 많이 올라가면 빵 너무 비싸다. 대신 쌀값이 확 떨어졌다 치면 떡 사 먹어야지. 뭐 그럴 확률은 좀 적지만 뭐 그런 식으로 옮길 수 있다는 얘기를. 가능한 얘기지. 그리고 less of them 더 적게 수요를 소비를 할 거야. 가격이 감소를 하면. 그러니까 이 기펜저는 오히려 가격이 올라가면 더 많이 소비를 하고 가격이 떨어지면 오히려 더 적게 소비하는 특이한 거지. 그래서 수요 공급하고는 반대 방향으로 간다는 거지. 여기 보면 수요 법칙에 하는 반대로 기펜제와 가격과 수요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그러면 수요 법칙은 가격과 수요가 반대 방향으로 간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제는 좀 기억을 해주고 그래서 뭐 기펜제는 수요의 법칙을 고응해서 거스른다. 뭐 이런 제목도 가능하고 무관한 문장을 요 예시 있잖아요. 여기 예시 부분인데
그러니까 일반적인 수요 법칙을 설명하면 무관한 문장이 되겠다. 이거는 기펜제에 대한 예시이기 때문에. 그리고 얘는 이제 구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은 뭐냐면 첫 문장은 도입 부분을 주고 일반적인 수요의 법칙, 그 다음에 여기 기펜제가 뭐다라는 설명문이라 뭐 주고, 그 다음에 여기는 다 예시로 끝났다고 생각하면 돼. 뭐 구조는 역시 간단해요. 자, 그래서 taking an example 요 부분을 있잖니. for example 뭐 이런 식으로 예시의 연결사 오처럼 이렇게 바꿔도 상관없어요. 자, 하여간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쌀이 기펜제래. 어이, 그래? 왜냐하면 사람들은 tend to purchase less of it. 쌀을 더 적게 구매하는 경향이 있어. 가격이 떨어질 때. 오, 그래? 왜? 이유는 뭐냐면 가격이 떨어지면 사람들은 더 많은 돈을 가지게 될 거야. 다른 유형의 제품에 소비할, 사용할, 쓸. 이를테면 고기나 데어리, 유제품 같은. 아, 그러면 쌀값이 떨어지면 그 남는 돈을 가지고 오히려 기존에 비싸서 못 사 먹었던 걸 더 많이 사 먹게 되니까 쌀을 오히려 좀 더 적게 먹는다는 얘기네. 그치? 그래서 이게 비싸게 되면은 역시 뭐 대체품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이 사 먹고 이제 값싸게 되면은 더 많이 사 먹는 게 아니라 덜 사 먹는 효과. 오히려 여기서는 값이 쌀 때 대체품으로 돌아가는 거네. 그치? 대체품이라고 하기 좀 어렵겠다. 이건 대체는 아니고 그냥 다른 거지. 완전 다른 제품인 거지. 대체라고 하면 안 되겠다. 자, 그러니까 뭐 연결사가 3개가 있어요. 그래서야 이거는 예시였고 그래서 대조까지 걔네들의 소비 습관을 바꾸는 거지. 아, 그렇지. 소비 패턴 자체에 소비 패턴을 형태를 바꿔주는 거야. 기존에는 쌀 사 먹던 애들이 고기로 바뀐 거잖아. 그래서 쌀은 기펜제니까. 여기가 뭐 빈칸이 또 되려면 될 수도 있어. 뭐 이게 인과관계가 있으니까. 앞에 뭐 당연히 바뀐 거 아니냐 이게 그지? 체인지 된 거. 근데 반면에 이번에 가격이 올라간다? 그럼 더 많이 사 먹어야 되겠지? 사람들은 더 많은 쌀을 소비한대. 원래 빈칸이었던 거. 이게 요건 좀 이해가 좀 잘 안 되지 않냐? 근데 그냥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러니까 쌀값이 올라갔다고 해서 대체물이 뭐 밀을 더 사 먹고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쌀을 더 원해서 더 사 먹고 싶어 한다. 다른 걸 다 줄이겠지. 뭐 그런 정도로만 이해하면 될 것 같아. 너무 깊게 파고 들어가지 말고 그럼 복잡하니까. 그 다음에 여기 요약문에서 보면 기펜제는 demonstrate 증명한다. positive relationship은 이게 긍정적인 게 아니라 양의 상관관계라고 하는 음의 상관관계, 양의 상관관계 즉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 positive relationship이라고 해요. 양의 관계, 상관관계 거기서 가격이 올라가는 게 어떤 결과를 가져온대? 더 높은 수요 이런 느낌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뭐 요약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전통적인 수요의 법칙은 어떻게 되는 거니?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가 떨어지고, 가격이 내려가면 수요가 올라가는 게 이제 기존의 방식이 되는데, 그런데 이제, 기펜제, 이 기펜이 사람 이름이겠지. 얘 같은 경우에는 이 전통적인 수요 법칙에 적용이 되지 않는다. 기펜제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 기펜제는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도 따라서 올라가고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도 따라서 떨어지는 걸 말한다. 그래서 여기 예시 이렇게 준 거지. 그래서 예시는 중국의 쌀. 그치? 그래서 요건 하나 예를 들어보면 가격이 떨어지면 그지? 쌀 소비도 같이 떨어지는데 이렇게 되게 되는 게 그 남는 돈 가지고 고기라든지 유제품을 사 먹게 되는 거고 그래서 결국은 이게 어떻게 돼? 소비 패턴의 변화를 가져온다가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 인과관계 대열폴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대조, on the other hand 해가지고 가격이 올라가면 쌀 소비도 올라간다. 여기 내용은 쉽지. 그러니까 빈칸 추론 부분이 6월 모의고사는 많이 쉬웠어. 자, 이제 33번이야. 이 지문은 별표를 2개 줬잖아. 꼭 나온다. 가장 좋은 지문 중에 하나예요. 자, 실험연구 조사지. 연구에서 뭐 이 대학교 이 시기에 얘네들이 살펴봤어. 두 다른 집단들. 생쥐지, 마이스는 이제 마우스의 복수형이고. 그러면 얘는 보통 실험연구 조사라고 하는 건 처음에 실험의 목적을 제시하거나 아니면 가설을 제공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훅 들어온 거지 바로 내용부터 들어왔고 이걸 왜 하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고 있다고. 그지? 그래서 사실 이걸 이제 구분을 해놓은 게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내용이 나와서 구분을 하긴 한 건데 사실 뭐 얘도 그렇고 그리고 여기까지 다 이 실험의 내용에 해당되는데 소재로 조금 구분해 놓은 것 뿐이야.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가 실험의 결과. 그러니까 이거는 내용하고 결과만 나왔고 그리고 마지막 문장에 일반화시킨 시사점을 줘요. 그래서 마지막 문장 빈칸으로 원래 출제가 됐었던 부분이라고. 오케이? 마지막 문장이 topic sentence를 하나만 골라요 라고 한 마지막 문장이 topic sentence가 되겠네. 자, 내용을 한번 보자. G 두 집단이 있었는데 한 집단은 was made intellectually superior. 만들어졌어. 지적으로 우월하게. 유전자를 modifying, 변형을 함으로써. change랑 비슷한 말이라고 보면 돼. modify는 뭐 change지 가장 쉬운 말로. 아니면 요 위에다 쓸게. change나 바꾼다라고 하는 거는 또 그래 transform이라는 말 있잖아. transform. 뭐 요 정도. 그리고 뭐 전환한다 하면 convert란 말도 쓸 수 있는데 해감 요거는 그대로 뭐 modify는 요 정도 단어로 바꿀 수는 있어. 유전자를 바꾸는데 뭐에 대한 유전자를 바꿨냐면 여기 밑에 있지? 글루타민산염 리셉터는 받아들이는 수용체, 받아들이는 기관을 얘기해. 뭐 이거에 대한 유전자를 바꿔놨대. 하여간 유전자 바꾼 거지 뭐, 그지? 그래서 뭔가 우월하게 만들어진 거야. 유전자를 조작을 해서, 매니플레이트 조작을 해서. 그래서 이 글루타민산염이라고 하는 애는 brain chemical, 두뇌의 화학 물질인데 그게 필요한 거래. in learning, 학습에. 그렇지. 학습에 필요한 걸 뭔가 조작을 해가지고 더 우월하고 탁월하게 만들어줬다. 여기서 어휘는 뭐 얘기를 안 했는데 어휘를 뭐 굳이 얘기를 하려면 뭐 이런 거 괜찮고 요거 괜찮아. 학습이라는 거. 그래야지 뭐 지적으로 더 우수해질 거 아니니?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집단은 genetically manipulated. 역시 조작이 된 거지. 그러니까 manipulate은 modify랑 같은 말 실으니까 paraphrasing 한 거야. 같은 뜻의 다른 단어. 여기도 뭐 transform, change 다 가능한 거야. 지적으로 이번은 inferior, 열등하게. superior의 반대말이지. 그리고 또한 되어졌대. 유전자 바꿔 뭐 이 글루타민산염 수용체 바꾸는 거 똑같은 얘기지. 그래서 두 개의 다른 서로 대조되는 집단. 여기다 뭐 연결사를 쓰자면 대조의 연결사 반면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왜냐면 superior와 inferior가 상반된 얘기니까. 하여간 그래서 처음 나왔던 스마트 마이스, 그지? 영리한 애들, 첫 번째 집단 애들은 그리고 나서는 길러졌어, were raised. 어디에서냐면 스탠다드 케이지. 스탠다드 케이지는 이게 표준이 되는 우리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일반적인 노멀한 걸 얘기한 거지. 특별한 게 아닌 거라고 생각했는데 노멀 케이지라고 봐도 뭐 될 것 같아. 반면에 이거 이제 대조가 되겠지? 이 열등한 쥐는 어디서 길러졌냐면 라지 케이지. 큰 우리에서 길러졌고 요게 이제 라지가 여기서 이 문맥상 이게 좀 특별한 스페셜한 케이지라고 보면 돼. 거기는 장난감이나 운동하는 윌 바퀴, 왜 쥐 이렇게 돌아가는 거 있잖아. 그지? 우리 햄스터 키워봤으면 어릴 때. 그리고 많은 사회적 상호작용이 있는 하여간 내가 이제 발달에 좋은
그다음에 이건 그냥 일반 우리니까 아무것도 없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환경을 바꾼 거고 여기서 색깔을 준 거는 빨간색이어서 얘기하는 게 결국은 다 환경을 얘기하는 거야. surroundings 또는 environment. 그리고 파란색은 원래 유전자, 즉 선천적인 걸 얘기하는 거야. 선천적으로 얘는 인네이트하게 뛰어나게 태어나내고 얘는 선천적으로 열등하게 태어나내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여기까지는 그래서 실험 내용이 이렇게 쭉 진행이 되고 그래서 실험의 끝에서 올도 나왔네. 그럼 역접이니까 어디가 중요? 그 뒤가 중요한 거 아니야? 그지? 이게 나왔으면 이 뒷내용 여기가 중요하겠지. 지적으로 열등한 쥐는 비록 genetically handicapped 유전적으로 장애가 있었지만 이 동의어가 disabled라고 하지 handicapped, disabled 그리고 뭐 요즘에는 좀 순화한 완곡 어법을 써서 챌린지드 도전받는 이란 말을 쓰기도 되게 장애가 있다는. 근데 이게 뭐 되게 중요한 말은 아니니까 뭐 이 정도만 알면 될 것 같고 장애를 가졌지만 결국 이게 뭐야 안 좋다는 얘기잖아. 근데 역점이니까 그림 뭐 좋다는 얘기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겠지 흐름이. 걔네들은 perform 수행을 할 수 있었다. 똑같이 잘, just 딱 똑같이 well 잘 원급 뭐만큼 걔네들의 유전적인 superior 더 우등한 애들만큼 똑같이 잘할 수 있었대. 뭐 카운터파트라고도 하는데, 그지? 상대방. 그러면 뭐야? 선천적인 어떤 차이를 후천적인 환경을 통해서 극복했다. 라고 하는 문장이 이거지. 여기 형광펜 해볼게. 여기 빈칸 완전 좋아. 원래 빈칸에 뭐 추론 근거도 되지만, 그래서 이 부분은 빈칸도 좋고요. 그리고 더 좋은 건 여기가 함의 추론. 그래서 이게 바로 real triumph, 진정한 승리였대. 이 선천이지 네이처라는 게 선천에 대한 너처가 양육이야. 후천의 진정한 승리. 즉 선천적인 결함을 후천적으로 바꿀 수 있다야. 그래서 유전자, 즉 선천적인 속성은 are turned on or off. 이 스위치가 켜진다는 표현을 쓰거든. 유전자가 발현한다고 할 때. 그러니까 유전자는 켜질 수도 있고 꺼질 수도 있어. 뭘 기반으로? What is around you? 네 주변에 있는 거 너의 환경인 거지. 즉 환경을 기반으로 유전자가 영향을 받아서 바뀔 수도 있다. 이 부분은 함의 중심으로만 생각을 하면 되고 밑에 써놨어. 그다음에 여기는 빈칸도 되고 함의도 되고 뭐 다 된다고 봐. 빈칸이 좀 더 좋겠지만 자, 그래서 일단 뭐 주제 당연히 챙겨줘야 되겠지? 주제도 좋아요. 요거를 다 단어를 요 위에 나온 단어 그대로 쓴 거거든. 양육 또는 후천적인 환경. 그래서 양육 너처 환경 surrounding. What is around you? 다 되는 거고 얘가 천성 즉 위에서 나온 유전적 결함 nature라고도 하고 이 disposition, heredity, innateness 이런 거 다 선천적인 천성이라고 이해하면 돼.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이게 다른 학교 기출을 찾아봤더니 뭐 이런 말까지도 써주시대. 그래서 이 innate는 우리가 아는 말이잖아. 선천적이냐 형용사에다가 명사형 전미사를 붙인 거고 원래 그 disposition은 뭐랑 같은 말이냐면 텐던스 있잖아. 성향, 경향. 선천적으로 타고난 경향, 즉 천성을 얘기하기도 해. 그 다음에 heredity라는 말은 우리가 inherent, 뭔가 선천적인 물려받은 이란 형용사를 쓴단 말이야. 그거의 명사형이라고 보면 돼. 유전이라고도 하고 천성이야. 그러니까 이 단어 다 눈으로 찍어서 확실히 보면 구별할 수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색깔로 구분한 거야. 제목은 주변 환경이 어떻게 유전적인 defect는 결함이지 결함을 극복할 수 있는가. 뭐 이렇게 해서요. 이렇게 된 거니까. 색깔 좀 구분한 걸 기준으로 니는 정리를 잘 해주시면 되겠고 뭐 이런 것도 가능하겠지. 자, 그래서 이 하미추론 이 부분은 유전자가 켜졌다 꺼졌다 이 얘기가 뭐냐면 유전자의 형질, 유전적 형질이라는 게 그 genetic trait이라는 말을 써요. 유전적이란 말하면 genetic이란 말 써야겠지. 그 문제에는 반영을 해놨거든. 그러니까 유전적 형질이 발현됐다라고 할 때 express라는 표현을 쓴단 말이야. 이 단어를. 특히 이 발현이란 말은 뭐 돌연변이 유전자가 체내에 있긴 있는데
발현이 됐을 때 그게 실제 겉으로 드러나고 발현되지 않고 잠재되어 있으면 dormant라는 표현을 쓰거든. 그러면은 그게 겉으로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뭐 그럴 때 상황일 때는 이 발현이라는 표현도 확인을 해주고 그 다음에 유전자가 영향을 받는다. 그러니까 영향을 받는다라는 게 affect라는 동사가 있잖아. 그치? 그리고 뭐 변화한다는 아까 위에서 change라든지 가장 쉬운 거 그리고 transform 그리고 뭐 convert 이런 것도 전환된다는 게 다 바뀌는 거야. 그리고 위에서 뭐 manipulate도 있었고 그치? 그리고 modify라는 말도 있었잖아. 그 단어를 여기서 기억을 해주라고 다 활용이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요약문도 한번 보면 위의 연구는 보여주는데 비록 지네릭 팩터, 유전적 요소가 카운트는 그 매러랑 같은 말이지 중요하다. 중요하지만 그렇지만 강조 구문이지 요거 이리스 대 사이에 명사하고 불완전한 구조면 저거 빼면 그대로 문장이 만들어지잖아. 바로 환경이다. environment 또는 뭐 surroundings, 뭐 너초 다 가능하겠지. 뭐가 has a powerful impact 강력한 영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학습 능력의 learning capacity. 됐지? 그래서 뭐 요약문도 좋고 이 지문은 완전히 괜찮아. 그러니까 꼭 이거를 단어를 이 다양하게 써놓은 단어 여기 있는 거 다 알아야 된다. 내용은 별건 아니었잖아. 그치? 자, 그래서 뭐 일단 첫 번째는 뭐 도입 부분은 뭐 실험을 시작했다라고 하고 여기는 뭐 패스하자. 자, 그래서 이 두 번째부터 정리를 한번 해보면 첫 번째 거는 이렇게 하자고 1번 해놓고 유전자 그 변형을 통해서 지적으로 우수하게 만든 집단 G 있었고 그 다음에 2번 집단은 역시 유전자 변형을 통해서 지적으로 열등하게 만든 집단이 있었다. 뭐 나머지는 똑같은 거니까 지적으로 우수, 집적으로 열등. 이렇게 할까? 이거를 좀 더 지워서 그지? 얘네들 1번 집단 그 다음에 뭐 2번 집단 뭐 이렇게 있었다고 치자.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 자, 하여간 그래서 첫 번째 집단, 즉 영리한 집단, 영리한 쥐지? 쥐는 어디서 양육됐대? 일반적인 우리, 그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네들 인페리어한 열등한 쥐는 어디서 양육? 이건 좀 뭐 큰 우리인데, 그지? 크다는 게 여기서 좀 특별한 우리에서 양육이 됐고 여기서는 뭐 이제 장점으로 뭐 장난감도 있고 뭐 상호작용도 있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좋은 쪽이라고 일단 그렇게 크게 정리를 해볼게. 자, 그래서 결국 뭐냐면은 이 열등한 쥐 얘네들이 지적인 장애가 있지만 그렇지만 영리한 쥐와 동등한 학습 능력을 보여주더라. 학습 능력을 보여줌. 여기서 그거 학습 능력은 여기 있었잖아. 이게 중요한데 이쪽에다 끌어 이 펄폼의 학습 능력이 좋아서 성과를 잘 낸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일반화 시킨 걸로 결국 뭐야? 양육이 천성을 이겼다. 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결국은 이 양육이라는 게 이 선천적인 부분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켜진다, 꺼진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걸로. 그래서 토픽 센텐스 마지막, 여기가 뭐
주제문, 시사점 일반화 시킨 부분이지. 됐지? 이거는 하여간 꼼꼼하게 단어들 다 정리를 잘 해줘. 자, 이제 34번이야. 이것도 매우 좋아요. 별표 2개 꼭 나온다. 자, 이거는 뭐 이제 큰 대입학 해주고 뭐 어휘 정도만 잘 판단하면 되겠다. 연구원들은 working on a project, 프로젝트에 대해서 연구 또는 작업 중이야. 근데 이제 어떤 프로젝트냐면 그게 물어본 거지. coastal towns, 해안지대 마을한테 어떻게 그들이 preparing, 준비하고 있냐. 이 상승하는 해수면에 대해서 rising, 올라가는 sea level 해수면이지. 그러니까 뭐 지구 온난화 뭐 이런 걸 통해서 해수면이 올라오니까 저지대 이런 데 침수되고 그런 거 얘기하는 거야. 그 해안지대 마을한테 해수면 올라가는데 니네 어떻게 준비하니? 물어봤단 말이야.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비로 일부 마을들은 리스크 어세스먼을 가지고 있대. 위험에 대한 평가지. 원래 어세스가 이벨리에이터 같은 말이야. 평가. 그리고 또 다른 마을은 심지어는 계획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는 그래도 나름 평가 정도 하고 우리가 위험이 어느 정도야 판단하고 그다음 어디는 그렇다면 우리 이 위험에 대해서 어떻게 이걸 대처할 거야 라고 하는 계획도 가지고 있고 나름 계획들이 다 있는 거지. 그런데 여기 또 이게 강조 구문이거든. 요 이디스하고 that 빼도 말이 되잖아. 명사고 동사 바로 나오니까. 그지? 바로 드문 마을이다. 좀 어색하지? 실제로 그 계획을 carry out, 실행하는 것은, 즉 여기가 부정어니까 실제로 계획을 실행하는 마을은 드물다 또는 거의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 계획은 있지만 실행은 안 한다는 얘기네. 그럼 이게 문제 제기가 된 거지? 흐름 바뀌어가지고 계획들은 있대. 근데 실행을 안 한대.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하면 보통 이런 게 문제다라고 끝나거나 그럼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고 되는데 여기 좀 다른 얘기 나와요. 인과관계로 바뀌어. One reason, 한 가지 이유야. We have failed to act on climate change. 여기까지지. 이게 주어고 reason. 이거 관계 부사절, 그다음 동사에 이어지는 거지. 그리고 fail to 부정사는 to 부정사 하는 걸 실패한다는 게 이걸 하지 않는다는 얘기지. 우리가 위에처럼 기후변화에 대해서 행동의 실패, 즉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이유는 행동으로 안 옮겼잖아. 계획만 있고. 그 이유는 뭐냐면 is the common belief. 일반적인 믿음이래. 그러니까 사람들의 공통된 일반적인 믿음. 어떤 믿음이냐? It is far away in time and space. 원래 빈칸절이었어. 그것, 즉 기후변화가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일반적인 대중들의 믿음. 시간과 공간상으로. 기후변화가 있어서 위험하긴 할 것 같은데, 앞으로 뭐 당장 닥치진 않으니까, 그리고 우리 동네 얘기는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기후변화 대응을 하지 않는다는 인과관계야. 그래서 결국은 앞에 부분은 다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이게 요만큼은 도입 부분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덫으로 역접 바꾼 부분을 결과라고 보자고. 행동은 안 하잖아. 그래서 여기가 원인 이렇게 된 거지. 그지?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원인은 우리의 이런 인식 때문이다. 어떻게 보면 이게 잘못된 믿음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게 대중들의 믿음인 거지. 통념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그 다음 부분 당연히 뭐겠니? 보충 설명, 부연 설명을 이렇게 두 개로 나온 거야. 여기 올소가 있잖아. 이거 게다가 뭐 한 가지, 두 가지에서 다 부연 설명이 이어지고 있는 걸로. 그래서 주제문은 이놈. 그래서 이 문장의 위치를 기억을 해주세요. 오케이? 결과 행동을 안 옮겨 그 원인은 우리가 시공간상 멀리 떨어져 있다고 이렇게 믿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그거 보충 설명 보자고. 수십 년 동안 기후변화라고 하는 거는 미래에 관한 prediction, 예측이었어. 그래서 즉 수십 년 동안 과거의 기후변화라는 거는 시간상 멀리 떨어져 있는 예측이었다고. 당장은 안 닥칠 거야. 이런 인식이 오랫동안 지배를 했다는 얘기야. 그래서 과학자들은 그 기후변화를 뭐라고 말했냐면 in the future tense, 미래 시제로 그거에 대해서 말을 했었대. 이게 미래 시제야, 텐스가.
앞으로 닥칠 거다. 아, 지금 아니고 앞으로 이런 식인 거지. 그래서 이게 시간상 떨어져 있는 거. 그래서 이게 헤빗 습관이 됐고 요 소댓은 대열폴로 이해하면 돼. 그래서요. 콤마가 없지만 여기서 문맥상 이렇게 해야 돼. 습관이 됐고 그래서 심지어는 오늘날에도 많은 과학자들은 여전히 미래 시제를 사용한다. 비록 뭐지만 우리가 알지만 기후변화가 기후 위기가 crisis가 is ongoing 지속되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다. ongoing 뭐 진행되는 지속되는 이건 continue랑 비슷한 말이라고 봐도 돼. 현재 막 진행 중인데도 그 미래 시제가 아닌데도 계속 아직도 닥치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한대. 자, 그래서 이것도 보면 이 열거를 그대로 반영을 했어. 이게 1번 얘기다. 이게 2번 얘기다. 그래서 부연 설명에서 1번 얘기는 이게 시간상 떨어져 있어요가 되고 그다음 올소로 구분해 놨잖아. 여기는 공간상 떨어져 있어요. 참 깔끔하게 순서대로 잘 주긴 하고 여기는 공간 얘기야. 그 다음에 또 과학자들은 종종 region, 지역에 포커스, 집중을 하는데 가장 위기, 기후변화 위기에 영향받은 예를 들어서 방글라데시나 서남극의 빙상이라는 게 이제 뭐 빙하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기후변화 언급을 하면 방글라데시가 뭐 해수면이 올라가서 뭐 침수되고 그런가 보지? 하여간 이런 데를 보통 언급을 한단 말이야. 근데 이런 지역들은 대부분 미국인들한테는 물리적으로 리모트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아, 우리 동네하고는 상관이 없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과 공간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지 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걸로 이해되지? 되게 깔끔하지? 그래서 도입을 주고 기후변화에 대해 사람들 행동을 안 해. 왜 그러냐면 시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해. 첫 번째 시간적으로 떨어져 있는 거 미래 시제에서 써. 두 번째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고 남극 얘기니까 뭐 우리나라하고 상관없지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깔끔했지? 얘도 구조 좋아요. 그래서 일단 뭐 주제 제목을 확인을 해보면 이게 핵심이지. 기후변화 키워드고 시간, 공간상 멀리 떨어져 있다는 잘못된 믿음. 그게 행동의 실패라는 걸 초래했다. 그치? 요지로 이렇게 키워드 중심으로 확인을 해놓으면 이런 제목을 얼마든지 좀 바꿀 수는 있는 거잖아. 이런 거 괜찮지? 이유. 우리가 기후변화의 어떤 대응, 행동을 실패한 이유. 그지? 행동하다 해도 되고, 뭐 대처하다 뭐 하면 뭐 cope with 이런 말 써도 되고, 그지? 아니면 뭐 deal with 뭐 이런 말 써도 되고, 뭐 다루다, 뭐 handle 뭐 이런 말 써도 되고, 뭐 다 가능하다고 이런 게 대처하고 다루는 거. 그래서 일단 주제는 확인을 해주고, 그 다음에 어휘는 여기에서 뭐 찾아놓고 여기는 이제 빈칸 추론 개념으로 이제 가려고 좀 길게 해놨기 때문에 색깔을 구분한 거야. fail이란 거 요게 어휘로 의미가 있겠지. 그치? 그래서 결국 이게 우리가 요 부분의 근거는 이 직접 문장에 있는 거잖아. 요거. 그러니까 우리가 기후변화에 대응 실패했다는 게 드물다. 실제 실행에 옮기는 마을은 계획을. 그러니까 요게 그대로 옮겨놓은 거니까 추론 근거가 되고. 그지? 그 다음에 요것도 괜찮아. 이건 위에 거하고 상관없지만 기후변화가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 알면서도 이게 애써 우리하고 상관없는 거다라고 이렇게 무시한다라고 하는. 여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요 역접의 연결사라고 하는 게 근거가 돼서 앞에는 미래 시제를 써. 근데 사실 지금 미래가 아니거든. 현재 진행형이거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요 문장 안에서 충분히 추론의 근거는 있을 수가 있겠고 이런 거 괜찮지? 리모브 같은 거 어휘로 딱 좋아. 스페이스 이렇게 떨어져 있다. 위에 예시로도 이런 지역들이 나오니까 그지? 그래서 뭐 이거는 여기 찾아놓은 거 정도로만 판단하면 되겠다고. 그래서 뭐 어세스먼트도 이밸류에이션 평가 뭐 이런 동의어들이 있는데 뭐 이쪽을 문제화하기보다는 이런 거 괜찮아. rare 드물다, 희소하다, scarce라는 말도 비슷하다 거의. seldom이란 말을 쓰기는 여기 좀 어렵고 이게 형용사로 쓰려면 scarce. rare는 그 rare 아이템 할 때 rare잖아. s요, scarce. 그다음에 실패했다는 게 하지 않았다, 뭐 대처하지 않았다, 그지? 그다음 나머지는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 그래서 문장 삽입은 요 위치. 자, 그래서 요약을 다시 한번 해보자.
일단 그 기후 변화에 대해서 인식도 하고 있고, 계획도 가지고는 있어. 그런데 역접으로 특히 이 계획을 실행으로 옮기지는 않더라. 그래서 이렇게 실행으로 옮기지 않는, 즉 이유는 뭐냐? 시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다는 잘못된 믿음 때문이다. 오케이? 그래서 이게 이제 실행으로 옮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여기서 이제 보충 설명을 한 게 실행에 옮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결국은 뭐 여기다 써주자면 이 부분 형광펜한 거 있잖아. 기후 변화에 대응을 하지 않는다. 그 않는 이유는 시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자, 그래서 이제 보충 설명 넘버 1 시간적, 그지?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목만 키워드만 이렇게 썼다면 과거에 기후 변화라고 하는 거는 미래 시제로 설명을 했고, 그래서 오늘날에도 습관적으로 미래 시제를 사용을 한다. 비록 뭐지만 기후의 위기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그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간적. 그래서 보통 통상적으로 언급되는 지역은 미국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이다. 그래서 관심이 없다. 기후변화에 영향받는, 그지? 이 지역은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많이 떨어져 있는 지역만 언급되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없다. 사실 이렇게 디테일하게 안 써도 얘는 되게 깔끔했잖아. 그지? 도입 부분에서 기후변화에서 다들 생각은 있는데 행동은 안 옮겨? 왜 그런가요?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시간적으로도 공간적으로도. 시간적으로 떨어져 있다는 거는 미래 시제를 사용해서 현재 진행 중이지만 미래라고 아직도 생각하는 거고, 과거에 대한 그런 버릇이 계속 이어졌고, 그 다음에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다는 거는 미국 사람들한테 특히 남극에서의 어떤 변화다? 어우, 너무 멀은데? 이렇다는 얘기지. 자, 됐지? 33번, 34번 매우 괜찮으니까 꼼꼼하게 잘 봐줘.